2025년 첫날을 제가 GTX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와, 사람 왜 이렇게 많아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빨리 가긴 하네요. 지하 9층에서 2번 에스컬레이터를 탔고요. 4번째 에스컬레이터예요. 지하 5층까지 올라왔어요. 지하 4층으로 올라왔어요. GTX를 타고 서울역에서 진짜 딱 22분 만에 왔습니다. 동탄과 비교를 했을 때 여기는 집값이 거의 안 올랐다. 3년 뒤에 삼성역까지 개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않을까. 앞으로 이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쪽은 이쪽 라인인 것 같아요. 이쪽 라인. 서울역입니다. 이번에 GTX A가 운전까지 가는 게 개통이 됐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GTX A 운서중앙 영신역. 동탄 같은 경우에는 이 GTX가 맨 밑에 있어가지고 멀었었거든요. 여기도 사실 좀 상당히 깊은 편이기는 합니다. 여기 또 에스컬레이터가 또 있어요. 기존에 원체 이제 노선이 많았던 곳이 이제 서울역이잖아요. 지금 에스컬레이터를 이렇게 2번 타고 내려가야 돼요. 이게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역사에 도착했어요. 2025년 첫날을 제가 GTX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착했네요. 빨리 가보겠습니다. 이거 한 번 놓치면 한 15분 기다려야 돼요. 와, 사람 왜 이렇게 많아요? 어마어마합니다. 파주에서 서울역으로 오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았습니다. 서울역에서 연신내 대구 KTX 운전 중앙 22분 만에 가는 건데 엄청 빠른 게 지금 느껴지죠? 3시 36분이거든요. 얼마 만에 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디서 많이 타고 내리는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신내역까지 거의 3분 만에 왔어요. 시속이 180. 일단 15분 만에 킨텍스가 왔어요. 킨텍스 좀 내리네요. 그 자리는 완전 전쟁이네, 전쟁. 한 정거장 앉아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앙역이고 지금 3시 55분. 진짜 딱 20분 하고 1, 2분이 더 걸리는 거네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빨리 가긴 하네요. 여기가 제일 많이 내리네요. 사람들이 주로 파주에서 타서 서울역까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운정중앙역 마지막 역이에요. 와, 근데 여기도 엄청 깊네요. 제 위치가 여기거든요. 한 번 올라가고 2번 올라가고 3번 올라가서 한신센터가 있어요. GTX 승강장이 지하 9층이에요. 지하 9층. 1시에도 막차가 있고 첫 차가 지금 5시 반에 있습니다. 자,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지하 9층에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2번 에스컬레이터를 탔고요. 이제 3번째 에스컬레이터예요. GTX로 출근하시는 분들은 깊이 고려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는데 아까 보니까 엘리베이터 사람들 엄청 서 있더라고요. 파주 운정 노선은 지옥철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조짐이 보여요, 벌써부터. 다시 또 올라갑니다. 이제 지하 5층까지 올라왔어요. 지하 4층으로 올라왔어요. 에스컬레이터 타는 시간도 한 5분 이상 걸리거든요. 이 시간도 거의 환승 맞먹게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드디어 올라왔어요. 사람이 엄청 많죠. 이게 아이파크, 푸르지오, 이게 힐스테이트가 이렇게 있거든요. 요 3대장이 지금 있는 거죠. 1번이나 2번 출구로 올라와가지고 여기로 가는데 이동하는 시간,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얼마나 걸리는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내마을 운정중앙공원 환승을 했더니 3,000원이 나왔습니다. 3,000원. 네, 안녕하세요 또띠님들. GTX A 노선을 타고 파주로 왔습니다. 파주 운정 신도시인데요. 2023년도 11월에 여기 와가지고 이 허허 볼판을 봤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다시 와서 이렇게 GTX가 달리고 있는 걸 보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뒤에 보이는 저기가 1번 출구고요. 여기 맞은편이 2번 출구입니다. 1번 출구와 2번 출구 이 가운데에 서 있는데요. 허허벌판이었던 여기를 이제 싹 다 메우고 지금 이렇게 GTX가 다니게끔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GTX를 타고 서울역에서 진짜 딱 22분 만에 왔습니다. 어마어마한 혁명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일단 여기 이 GTX 역사에서 아이파크 단지들까지 가는데 몇 분이나 걸리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통 후에 여기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GTX 개통을 정말 기다렸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파주 운정 신도시 단지들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1번 출구고 이쪽 길로 해서 따라서 쭉 가면 아이파크 단지가 보이거든요. GTX만 개통을 하고 뭐 상업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다 안 된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복합 환승센터이기 때문에 다양한 상업시설들이 예상이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제 GTX만 먼저 개통을 한 것 같아요. 강남권도 진짜 편해졌어요. 그냥 2호선 사당역에서 갈아타고 4호선을 타고 이제 서울역에서 바로 이렇게 올 수 있으니까 교통은 정말 획기적으로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하로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 여기는 이렇게 아직 그대로 남아져 있네. 들어올 때가 있는 거죠. 아직까지 시설들이 더 들어와야 됩니다. 가장 가까운 거는 여기 앞에 보이는 저 푸르지오 단지네요. 푸르지오 단지. 아, 여기가 다 이렇게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고, 주차가 왜 이렇게 필요할까요? GTX가 주차도 아닌데 주차 공간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많이 달라진 게 없어요. 가장 크게 달라졌다고 하면 저쪽 편에서 이쪽으로 넘어올 때 뺑 돌아서 와야 됐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중간에 이렇게 도로가 뚫려가지고 이 도로로 저쪽 건너편으로 가기가 엄청 편해졌네요. 주변을 삥 둘러서 보면 이렇게 다 아파트들이 있어요. 계획대로 이제 상업시설이 들어오려고 하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기는 한데, 현재로서는 GTX 덕분에 이 주변이 완전히 달라지긴 했네요. 자, 드디어 저 앞에 푸르지오 단지가 보이죠? 저기서부터 제가 쭉 걸어와서 여기까지 지금 되게 느린 걸음으로 걸어왔는데 한 5분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파크 105동에 사시는 분, 푸르지오 저기 앞동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걸어서 5분 만에 GTX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아이파크가 3,000세대로 엄청 세대수가 많아요. 구조가 근데 조금 애매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푸르지오는 거기에 비해서는 세대수가 조금 작고 그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와, 진짜 시간차를 두고 같은 곳을 와보는 게 의미가 있어요. 2023년 11월 달에 왔던 그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요 앞에 이렇게 이제 펜스가 쳐져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사실 겉으로 보여지는 거는 공사가 다 대심도이기 때문에 밑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아직까지 파주는 진행형이죠. 근데 여기가 교통이 서울에서 오려고 하면 너무너무 불편해요. 특히 한번 막히면, 와, 제가 그때 거의 2시간 걸렸었어요. 이 자리에서 지금 촬영을 했었거든요. 펜스가 이렇게 다 쳐져 있었는데 펜스가 싹 다 사라져서 건너편이 훤하게 보입니다. 개통이 1년 남았는데 과연 될까? 이렇게 했었는데 실제로 생각했던 것보다는 늦어지지 않았고 개통이 제대로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금 아쉬운 면이 있는 게 2023년 11월 사실 뭐 그때도 별로 시장이 좋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여기 보이는 푸르지오 집값이 34평이 아직도 7억 조금, 그리고 뭐 6억대 후반, 그리고 아이파크도 7억대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동탄과 비교를 했을 때 여기는 집값이 거의 안 올랐다, 오른 게 없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뭐 동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개통했을 때가 작년 3월이었기 때문에 막 이제 부동산이 개선되는 그런 타이밍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혜택을 봤을 수도 있지만 너무너무 큰 차이가 납니다. 집값 차이가. 똑같은 GTX고 이용하는 사람들은 여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이제 집값의 차이가 날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급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동탄 같은 경우에는 수소로 다이렉트로 직행하는, 그러니까 강남까지 바로 가는 건데 여긴 사실 서울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GTX 개통 효과를 좀 덜 받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2028년 3년 뒤에 삼성역까지 개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울역에서 삼성역까지 딱 한 정거장이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때가 되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네요. 푸르지오를 지나서 저쪽 이제 힐스테이트 쪽으로 보려고 하는데, 힐스테이트가 오히려 25평 소형 평형이 많이 있는데
상권이 저쪽을 조금 더 산내 초등학교를 선호하는 편이고 저쪽에 상권이 조금 더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학원가도 조금 더 많은 편이거든요. 근데 GTX에서 좀 멀어요. 약 한 5분 정도는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힐스테이트에 대한 이제 브랜드 선호도라든지 학군이라든지 학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프루지오보다는 힐스테이트의 선호도가 조금 더 높고 또 소형 평형이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들의 또 선호도가 높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GTX 쪽으로 가서 반대편 초록마을 쪽으로 갔을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초록마을 쪽은 조금 저평가가 되어 있거든요. 로또 분양이라고 해서 84제곱미터가 5억대 분양을 했었어요. 어마어마한 로또였었거든요. 그냥 아까 봤을 때는 뭐 여기로 오는 거나 저쪽 건너편으로 가는 거나 거리상 큰 차이가 없어 보였거든요. 얼마 정도 차이가 나는지 제가 직접 한번 가서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파주 운정신도시를 검단이랑 좀 비교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각 도시마다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검단 같은 경우에는 인천 지하철 예정지 위주로 해가지고 상업시설이 정말 빽빽하게 들어서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 단지들이 밀집해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생활 인프라 측면에서는 파주보다는 검단 쪽이 훨씬 더 살기가 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초록마을 쪽 있죠? 근데 저쪽은 이제 아직까지 입주할 곳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입주가 끝나면 파주 운정 신도시 3지구도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건너편에 보니까 학교가 다 예정되어 있더라고요. 상업시설보다는 저 앞에도 학교가 다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파주 이 운정신도시는 조용하게 자녀 키우기가 되게 좋은 그런 곳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자연환경 같은 경우에 호수공원도 여기 근처에 있고 이 앞쪽으로 또 공원을 하나 조성할 예정이더라고요. 호수공원도 있고 조용하고 초중고가 되게 많고 이러다 보니까 신혼부부나 은퇴하신 부부들이 살기에 되게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가 원래는 GTX가 생기기 전에는 파주의 메인이 아니었거든요. 메인은 이제 야당역이라고 해가지고 동쪽으로 조금 더 가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3지구니까 1, 2지구 쪽으로 해서 야당역 쪽, 경인선 쪽 라인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상권이 발달되어 있어요. 이쪽 라인이 역시나 상업시설이 들어와요. 백화점이랑 호텔이 이쪽에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무려 36만 평이나 되는 부지가 있다고 해요. GTX는 진짜 조용하네요. 지하를 파서 들어가는 거니까 소리도 들리지도 않습니다. 다시 GTX 1번 출구 쪽으로 왔어요. 초록마을 쪽이 확실히 좀 더 멉니다. 걸어가는 길이 조금 더 걸리네요. 저 아이파크랑 프루지오 쪽이 대장은 대장이에요. 근데 여기가 집값이 또 안 오르는 다양한 복합적인 이유가 있지만 브랜드 자체가 파밀리에 이런 데가 들어와 있거든요. LH도 많고 그거는 조금 약점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여기는 도로를 아직 공사를 하고 있네요. 저 앞쪽이 초록마을이고 이쪽으로도 계속 아파트가 들어올 예정이에요. 이번에도 아주 천천히 걸어왔는데 7분 정도 걸린 거라서 한 2, 3분 정도 좀 더 걸리네요. 근데 이쪽으로 오는 사람이 훨씬 더 적긴 해요. 저 반대편보다. 초록마을 8단지 84제곱미터가 6억대 후반이라서 시세는 사실은 아이파크랑 비슷해요. 근데 여기가 신축이죠. 아이파크에 비해서. 뭐 가격 차이는 그렇게 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저쪽이나 이쪽이나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비슷하게 가격은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이쪽 라인으로 해가지고 신축이 훨씬 더 많잖아요. 저쪽 이제 아이파크랑 프루지오랑 힐스테이트는 이미 구축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GTX 초역세권 단지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요 앞에 또 초등학교가 또 생겨요. 그러다 보면 초품화에 길을 안 건너고도 바로 이제 GTX로 올 수 있는 거니까. 저기 단지가 이제 우미린 더 센텀이고 요 앞쪽으로 또 주상복합이 또 생기거든요. 세대수가 조금 적긴 한데 그래도 뭐 신축이고 초등학교 가깝고 저 아이파크보다 시설이 괜찮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쪽은 이쪽 라인인 것 같아요. 이쪽 라인. 파주 운정역 쪽으로 왔습니다. 개통을 한 걸 보니까 신기한 그런 느낌도 들고, 네, 보시다시피 뒤편으로 해서 아직까지 허허벌판이고 양 옆으로도 아직까지 채워져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개통은 했지만 여기가 진짜 개선이 되려고 하면 지금은 약 한 절반 정도 미완성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백화점도 들어오고 뭐 호텔도 들어오고 주변으로 있는 아파트 그리고 뭐 주상복합 이런 데들 다 들어오고 나면 여기도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근데 여기는 진짜 실거주하기는 굉장히 좋은 여건이 아닌가. 집값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에 비해서는 물량이 워낙 많고 파주라는 곳의 또 이미지가 북한과 가깝다? 뭐 이런 느낌들이 좀 있다 보니까 저평가된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제 삼성역까지 뚫린다라고 하면 여기도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종합적인 이유로 해서 상당히 저평가된 곳이 파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우리 떡띠님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서울역 갈 때는 앉아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앉아서 가는 기쁨. 우리 열차는 서울역 행열차입니다.